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생각의 한계를 깨트려라 라는 제목으로 글을 읽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생각의 한계를 깨트려라.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을 깨트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글을 읽은 후에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한계를 깨트려라. 곤충학자 로스차일드 박사는 벼룩으로 실험을 했다. 10cm 높이 유리병에 벼룩을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 벼룩의 행동을 관찰했다. 처음 몇 분 동안은 벼룩이 유리 뚜껑이 있는 천정까지 뛰어 올랐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던 벼룩은 차츰 시도를 줄였다. 뛰기를 멈추었을 때 박사는 유리병의 뚜껑을 열었다. 하지만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벼룩은 한 마리도 없었다. 원래 벼룩은 자기 몸의 100배가 넘는 30cm 이상을 뛴다. 그것이 벼룩의 진정한 능력이다. 그러나 유리병 마개로 한계를 미리 설정해둔 까닭으로 벼룩들은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스스로 행동을 제약했다. 인간 역시 학습된 한계와 무기력이 성장을 멈추게 한다. 생각을 바꾸고 익숙한 환경을 탈피해 자신이 무한한 능력을 펼쳐 보여야 한다. 낯선 것들과의 만남, 즉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것들과의 만남이 전제되어야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익숙함을 좋아하고 타성에 젖은 사람은 갖출 수 없는 능력이다. 벼룩 실험에서 보았듯이 일상적이고 구태적인 행동이 우리 한계를 정하고 성장을 방해한다. 우리에게 유리병 뚜껑과 같은 존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상대적 박탈감 등 다양한 요인과 요소이다. 이로 인해 캄캄한 미래를 지레 짐작하고 도전을 멈추게 된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단 1초라도 미래를 먼저 살아보았는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선 자신이 정해놓은 한계를 깨고 익숙한 것들과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 한계를 넘어서는 일은 고통을 수반하기에 쉽지 않은 도전이다. 새롭고 불편한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큰 세상과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은 곧 도전 속에서 희망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망치 철학자로 유명하다. 그는 망치를 들고 세상의 진리라고 여기는 기존의 모든 질서를 거부하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되기를 원했다. 그가 손에 든 망치는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며 노예적으로 살아가는 절대 다수를 향한 외침이었다. 그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절대 진리라고 여겼던 가치들은 속박의 쇠사슬이므로 가감히 끊고 인간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기를 원했다. 망치를 높이 든 니체는 돌 속에서 천사를 본 미켈란젤로가 창조를 위한 파괴를 한 것 같이 우리 자신 속의 위대함을 보기 위해 기존의 관념, 습관, 한계, 굴레 등을 깨부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습과 습관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며 삶의 굴레가 희망 없는 지옥으로 변하고 형틀없는 감옥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망치는 파괴의 도구이자 창조의 연장이다. 파괴와 창조는 빛과 그림자처럼 한몸이다. 파괴하는 과정이 창조를 위한 것이고 창조를 위해서는 필히 파괴가 동반되어야 한다. 오랫동안 자신이 지켜왔던 낡은 가치를 부수고 창조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책은 이런 낡은 질서와 가치를 가감히 깰 수 있게 돕는 망치다.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라 창조를 위한 파괴다. 멈춤이 아닌 연속적인 과정이어야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으며 위대한 능력을 갖출 수 있다. 굴레를 깨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안다. 자신이 현재 살아가는 범위이며 미래에도 삶이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굴레란 의미하는 부정적인 뜻이 더 많이 내포되어 있다. 굴레의 어원은 말이나 소 따위를 부르기 위해 머리와 목에 고삐를 걸쳐 얽어매는 줄이다. 그런 단어를 우리 삶에 끌어들인다는 자체가 용납하기 어려워야 한다. 자신의 한계사항을 미리 설정해 놓고 끌려다니면 자신의 잠재 능력을 죽이는 악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이미 그 굴레에 길들여진 것은 아닌지 두렵다. 인용입니다. 시작과 창조의 모든 행위에는 하나의 근본 진리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순간 하늘도 움직인다는 것이다. 독일의 대시인이자 작가인 요한 볼프강 폰 게테는 자기 스스로 굴레를 깨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하늘도 움직여 온전한 자유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고 존재감이 빛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할 만큼 책을 사랑했던 영웅이 있다. 그는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라고 할 수 있는 코르시카라는 작은 섬에서 태어났으며 작은 키와 시골스러운 억양으로 학교에서는 소위 왕따를 당했다. 교실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자란 아이는 온 유럽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호령하는 영웅이 되었다. 그의 책사랑은 대단해서 전쟁 중에도 마차에 책을 실어 이동 도서관처럼 운영했다. 심지어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책을 읽을 만큼 독서광이었다. 그는 바로 나폴레옹이다. 생의 마지막을 헬레나 섬의 감옥에서 책과 함께 생을 마감한 영웅이다. 천재 전략가이기도 했다. 그런 그가 우리에게 습관에 대한 귀한 명을 남겼다. 인용입니다.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가 열리고, 습관의 씨앗을 뿌리면 성격의 열매가 열리고, 성격의 씨앗을 뿌리면 운명의 열매가 열린다. 나폴레옹의 책 읽는 습관은 그의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었다. 습관이란 습득된 결과로 반복되어 일어나는 행동을 일컫는다. 이미 몸에 익어버린 잘못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인용입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없다. 알을 깨고 나온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의 서두에 나오는 말이다. 새는 알이라는 작고 안락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다. 누구나 변하지 않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역시 나쁜 관습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조금만 의식하고 노력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타성에 젖고 관성에 따라 지낸다. 무엇이든 스스로의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좀 느리고 답답해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혼자 힘겨워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책을 손에 들어보자. 책을 망치 삼아 자신의 한계를 막고 있는 유리병 뚜껑과 자신을 한정짓고 있는 굴레를 깨부수고 성장한 것들이 힘을 줄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는 여러분 또한 다른 이들에게 그 망치를 건네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생각의 한계를 깨뜨려라. 이 책의 제목이 책은 망치다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습관, 삶을 굴레를 깨는 망치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꾸기 어려운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고정관념. 고정관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관념, 생각이 고정, 딱 경직되어 있어가지고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고정된 관념으로서는 어떤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장은 변화를 동반하는데 변화하지 않는 그런 생각은 절대적으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습관이라는 게 그렇죠. 익숙한 행동이 습관이 되는 거죠. 하지만 습관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의미들이 많습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편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창의적이라는 말은 낯선 것, 불편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가 바로 창의적인 행동, 그 다음에 창조적인 발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습관을 깨는 것이 바로 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배운 게 이 정도밖에 안 돼. 우리 부모님도 별 볼 일 없어. 또한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어? 자기 스스로 삶의 굴레를 만들죠. 소나 말을 말 듣기 위해서 코에 깨뚫어서 말을 듣게 하는 그런 굴레를 자기 스스로에게 씌우는 행위입니다. 그런 삶의 굴레를 깨트는 것이 바로 책이라는 거죠. 왜 책이 이런 역할을 할까요? 책 속에는 이런 고정관념, 습관, 그리고 삶의 굴레를 깨고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나와 있거든요. 책은 무엇보다도
생각의 한계를 깨는 망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고정관념, 이런 생각의 한계를 깨트리는 것이 성장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곤충학자인 로스차일드 박사가 책에서 저런 실험을 했습니다. 15cm 정도 되는 유리병에다가 벼룩을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뚜껑을 열은 채로 이렇게 벼룩을 띄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담긴 벼룩들이 훌쩍 뛰어서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요? 벼룩은 3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100배인 30cm까지 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5cm 밖에 안 되는, 자기 능력이 30cm니까요 다 튀어서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 튀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로스차일드 박사가 유리 뚜껑을, 커버를 따서 씌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이제 내가 나가야 되니까 막 뛰죠. 뛰는데 뭔가 이렇게 머리에 부닥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상하다. 내가 못 나가나? 그래서 이렇게 나가려는 시도가 자꾸 잦아드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못 나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요, 너무 고요한 거예요. 조용해요. 벼룩이 더 이상 뛰지 않는 거예요. 그때 로스차일드 박사가 문을, 유리 커버를 살며시 열어줬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안에 있던 벼룩이 한 마리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학습된 무기력이죠. 왜요? 걔들은 뛰어봤거든요. 자신은 이 유리병 안에서 뛰어나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 학습된 무기력이 이제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면 정말 헤쳐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깨는 최고의 무기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그런 삶의 굴레, 고정관념, 습관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삶을 산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신 세계를,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욱 높은 곳으로 올려놓는 행위,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역할을 책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책을 읽고 먼저 생각이 변화되고 또 그로 삶의 굴레를 깨트리고 생각의 한계를 깨트리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질 수 있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독서의 본질과 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속적으로 책과 독서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